네, 이번 시간에는 제목이 "지금 10대 20 대라면 누구나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한번 지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초중고 대학생분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다음에 사회초년생, 그다음에 이제 자녀분을 두신 우리 이제 부모님들을 위한 어떤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자녀분들한테도 주식 계좌를 많이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만들어 주실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금을 운용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재테크가 굉장히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이런 재테크나 경제관념에 대해서 뭐 알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깨닫는 게, 내가 한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주식 계좌를 운용을 해 가지고 돈을 불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좋을 만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주식 계좌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 계좌 같은 경우에 이제 CMA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증권사에서 개설을 하는 게 좋습니다. CMA도 이제 그 일반 보통 예금보다는 입출금 통장보다는 이자가 높기 때문에 자금을 운용할 때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뤄볼 어떤 자산에는 이런 지수 배당 ETF, 그다음에 나스닥의 기술 주도주들, 그다음에 신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 공부나 재테크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항상 뉴스를 눈여겨 봐야 되는데요. 뉴스를 보실 때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목이라도 이렇게 날마다 훑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기술주의 사이클이죠. 그래서 국내 경제 뉴스 말고 해외 경제 뉴스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기술주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흥망성쇠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다음 사이클은 어디로 갈지, 요런 걸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이제 뉴스도 있지만은 그 기술 자체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뭐 꼭 책을 읽지 않더라도 요즘에 인터넷에 이제 원체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고런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을 할 때 훨씬 더 이제 내가 확신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인제 요즘 인제 전자책 같은 것도 인제 한 달에 10,000원 안 되는 그런 이제 가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경제 관련, 주식 관련 책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경제적인 습관이죠. 그래서 '적은 돈도 소중히 여겨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뱃돈을 받는다거나, 우리가 인제 돈이 생기잖아요, 학생분들도. 돈이 생기니까 1,000 원, 2,000 원도 나중에 1 0 0 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항상 20년 이상을 보고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HTS를 자주 보지 마라. 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HTS를 인제 자주 들여다보면서 수익을 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인제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HTS를 너무 자주 보지는 말아야 된다. 그 며칠에 한 번, 내가 돈 넣을 때마다 한 번씩 보면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건 투자, 장기 투자에 손절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손절이라는 거는 이제 단타를 할 때 손절을 하는 거지, 20년 장기 투자를 하는데 손절이라는 걸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강력한 시간이란 무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엔 이 시간이 돈을 벌어 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비슷하게 한번 그려 봤는데요. 일단 이렇게 주식 계좌가 있으면은 보통 주식 쪽하고 CMA 계좌 쪽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증권사도 있는데, 요렇게 나눠져 있는 증권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CMA 계좌는 금리가 높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뭐 미래에셋이라든지 한국투자증권, 이런 쪽이 계좌가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인제 화살표를 보시면 빨간색은 인제 주식으로 가는 거고요. 주식이나 어떤 자산으로 가는 거고, 파란색은 이제 현금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세뱃돈을 받든 용돈을 받든 뭐 아르바이트해서 돈이 생기든 돈이 생기면 일단 CMA 계좌로 넣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인제 내가 필요한 정도는 인제 일단 빼 놔야 되겠죠. CMA에다가 남겨 놓고 그 나머지를 주식으로, 주식 계좌로 넘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 계좌 안에서 운영을 할 때 총 100% 라고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를 한번 써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은
나스닥 주도주하고 배당 ETF예요. 요 두 가지가 한 60% 정도 차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공부도 하고 뉴스도 보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모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클이 끝날 때쯤에 정리를 하는 그런 수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돈이 다시 이제 주식 계좌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배당 ETF, 뭐 지수 ETF, 배수 ETF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지수에 투자하는 게 요 두 가지죠. 그래서 이제 스파이나 뭐 QQQ 같은 거 요런 거를 한 20% 정도 배분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수 ETF는 약간 좀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TQQQ 같은 3배짜리 나스닥 100 3배짜리죠. 요런 거는 일반 지수의 한 절반 정도만 넣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일반 지수 ETF는 이제 계좌에서 돈이 나가면 이쪽으로 주식을 산 거죠. ETF를 산 거죠.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사기만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사기만 하는 거고 배수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이 오를 때는 굉장히 그 갭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싶을 때는 일부를 정리하라.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 ETF는 뭐 이런 그 커버드 콜도 있지만은 뭐 일반적인 배당 ETF도 있고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나스닥에서 만약에 주도주에서 수익이 났다 할 경우에만 이 돈을 이쪽으로 넣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또 수익이 나면 또다시 주식 계좌로 들어가는 거고요, 돈이. 그래서 이거는 나스닥 주도주라든지 비트코인은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클이 크게 움직이는 거는 위에서는 수익 실현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인제 돈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인제 비트코인으로 넘어간다든지 고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흐름을 꼭 지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CMA로 들어온 돈 중에서 내가 여유가 있는 돈을 이쪽으로 넘기는 거고요. 그리고 일로 한번 넘어간 돈은 다시 CMA로 넘어오지 않죠. 그만큼 인제 이 계좌에서 이 계좌로 넘어갈 때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 지수 ETF는 '평생 팔지 않는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인제 여러 ETF들을 인제 합성을 해 놓은 이유는 나스닥의 미래는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스닥이 인제 강력하게 오를 수도 있지만 뭐 나스닥이 폭등만 한다. 그러면 다른 ETF가 필요가 없죠. 무조건 3 배짜리만 사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될지 아니면 정반대로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제 합성하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나스닥에 투자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건 아마 누구나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분들, 사회초년생분들 아니면 자녀를 두신 분들께서 자녀들의 어떤 그 계좌를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해 주시려고 할 때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